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 베트남어 첫걸음 저자 베트남어 강사 김민기입니다. 자, 이제부터 저와 함께 하이 베트남어 첫걸음 함께 학습하실 텐데요. 그 전에 책 제목을 보면 여러분 하이 베트남어입니다. 제목이 하이 베트남어라서 많은 분들께서 영어 하이 하고 인사 표현을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하이는 베트남어입니다. 베트남어로 하이는 재미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이 베트남어 한다면 재미있는 베트남어라는 뜻이겠죠. 책 제목처럼 저와 함께 재미있는 베트남어 학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분 알파벳 그리고 명칭, 발음을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그 전에 베트남어는 여러분 성조가 총 6개의 성조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오늘 강의할 때 6개의 성조까지 함께 학습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베트남어 처음 시작을 해볼 건데, 자, 먼저 A라는 알파벳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영어 A랑 똑같이 생겼는데 밑에 발음을 보시면은 아라고 적혀 있죠. 자, 베트남어에서는 이 알파벳을 아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괄호하고 길게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라고 하는 게 아니고 길게 쭉 뻗어서 발음을 할 겁니다. 자, 같이 한번 발음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알파벳을 보면요. 방금 A랑 똑같은데 여기 보면 특수 기호 같은 게 하나가 추가가 되어 있어요. 방금 앞에서 배운 거는 아 하고 길게 되어 있는데 특수 기호가 추가가 되니 어떻게 읽으라고 되어 있어요? 짧게 라고 적혀 있죠. 자, 이 알파벳은 아 하고 짧게 읽어줍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아무것도 기호가 없이 A만 있을 때는 아 라고 한다면 여기 보시면 접시처럼 특수 기호가 추가가 되면은 아 하고 짧게 읽어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보면은 또 A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분 방금은 접시 모양이었다면 이번에는 모자처럼 씌어져 있는 삭감 모양이 되어 있어요. 이 알파벳은 어떻게 발음을 하죠? 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같은 A라도 A 위에 어떤 특수 기호가 있냐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로는 아무것도 없을 때는 아 라고 했고 위에 접시 같은 거 올려져 있더니 아 짧게 했는데 이번에는 모자 같은 게 씌워졌더니 어떻게 발음을 해요? 라고 발음을 한대요. 자, 그럼 이거 발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좋아요. 그러면 3개 구분해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거는 두 번째 거 접시 같은 거 올려져 있어요. 자, 이번에는 모자 얹어 있더니 어떻게 변했어요? 발음이 로 변했죠. 네, 좋아요. 다음 볼게요. 다음 알파벳은 B네요. B인데 베트남에서는 발음을 어떻게 읽어요? 뭐라고 한대요. 이 알파벳 같은 경우는 여러분 목 구멍에서 입이 튀어나오듯이 발음을 해줍니다. 튀어나오게 다시 한번 발음해 볼게요. 그렇죠. 이 알파벳은 여러분 비읍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모음도 할 건데 그 뒤에 모음이 나오면은 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알파벳은 그냥 비읍 발음이 난다라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발음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그쵸. 다음 알파벳은 C입니다. C인데 베트남에서는 발음이 어떻게 돼요? 끄라고 읽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쌍기역 소리가 난다고 했어요. 발음은 끄라고 읽지만 C라는 알파벳이 나오면은 쌍기역이 된다라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나중에 뒤에 어떤 모음이 나오면은 꼬가 될 수 있고 꺼가 될 수 있고 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C 자체로는 어떻게 외워요, 여러분? 쌍기역으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알파벳 볼까요? 자, 보시면은 여기는 다른 거와 다르게 북부랑 남부랑 나누어져 있습니다. 북부랑 남부는 어딜까요, 여러분? 그쵸,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대충 이렇게 베트남 지도예요, 여러분. 지도면 여기 보시면 위에 부분이 북부고 밑에 부분이 남부라고 표시를 할 거예요. 북부가 어디냐면 여러분 하노이입니다. 북부 지역이 하노이고 밑에 남부 지역이 호치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 북부에서는 Z 발음을 할 거고 남부 호치민 발음으로는 여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베트남에서 수도는 어딜까요?
많은 분들이 호치민인지 하노이인지 굉장히 헷갈려 하세요. 베트남의 수도는 북부인 하노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이 외우실 때 베트남의 수도는 북부 하노이이다 라고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발음으로 보시면은 북부 하노이에서는 Z 발음이 나고 남부 호치민에서는 어떤 발음이 나요? 여 발음이 난대요. 이 부분만 외워주시면 되겠죠. 북부에서는 지읒 소리가 나고 남부 호치민에서는 이응 소리가 납니다.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북부에서는 Z, 남부 호치민에서는 여 발음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주의를 해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알파벳 보면요. 앞에 있는 알파벳이랑 조금 비슷한데 짝대기가 추가가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부분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는 북부에서는 지읒, 남부에서는 이응 소리가 나는데 짝대기가 추가가 되니까 무슨 소리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러라고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알파벳은 디귿 소리가 난다라고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러. 좋아요. 다시 얘는 짝대기가 추가되면 어떻게 바뀌어요, 여러분? 러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 부분 주의해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모음입니다, 여러분. 이 알파벳은 어떻게 읽어요? 똑같이 에로 읽는데 주의사항이 입을 옆으로 쭉 찢으래요. 이거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 알파벳은 에 하고 입이 쭉 찢어집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알파벳은 에. 그쵸?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음 알파벳이 나오는데 방금 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또 특수 문자가 같은 게 또 추가가 되어 있죠. 이 문자가 추가가 되니 어떻게 하래요? 입을 동그랗게 모으래요. 얘 같은 경우는 입을 쭉 찢으라고 했는데 반대로 특수 문자가 추가가 되니까 입을 동그랗게 모아주라고 했어요. 이 알파벳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 알파벳이랑 조금 차이가 있죠. 다시 한번 구분해볼게요. 이 알파벳은 쭉 찢어서 에가 되고요. 얘가 추가가 되면은 에 하고 입이 동그랗게 모아집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굳이 번역을 하면 얘는 에가 되는 거고 얘는 에 하고 어이자가 된다라고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거라는 G라는 알파벳이 나왔는데 베트남어로는 거라고 발음을 한대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쵸? 자, 이 알파벳이 나오면요. 앞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외울 거냐면 기억 소리가 난다 라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계속 설명드렸다시피 뒤에 계속 다른 모음이 나오기 때문에 거라기보다 기억으로 외워주시면 조금 학습하실 때 편리하실 거예요. 다시 이거 발음해볼게요. 좋아요. 다음 H 똑같아요. 여러분 영어랑 H는 허라고 발음하는데 이것은 히읗 발음이 난다 라고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같이 한번 발음해볼까요? 네, 좋아요. 다음, 자, 이 모음인데 모음이 이 소리가 난대요. 이 소리가 나는데 길게 발음을 해주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발음하면 될까요? 이 하고 길게 그대로 발음을 해주면 되겠죠. 알파벳 다시 한번 발음해 볼게요. 네, 좋아요. 자, 다음 알파벳은 K입니다. K인데 베트남어로는 K가 발음을 꺼라고 읽는데요. 자, 이 알파벳은 똑같이 쌍기역으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방금 앞에서 어떤 알파벳 쌍기역 배웠었죠? 어떤 소리였죠? 그쵸? C라는 알파벳을 배웠을 때 쌍기역 소리 난다고 했어요. 이 알파벳 역시 K랑 C랑 둘 다 어떤 소리가 나요? 쌍기역 소리가 난다라고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C랑 쌍기역은 K는 둘 다 똑같이 쌍기역 소리가 난다라고 외워주시면 되고요. 다음 알파벳은 L입니다. L은 베트남어에서 역시 똑같이 그냥 리을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알파벳은 그냥 리을이라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쵸? 우리나라 발음 리을이랑 똑같다고 발음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이 알파벳 역시 M은 뭐라고 발음을 한대요. 그러면 똑같이 미음 발음이 난다 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죠. 이거는 조금 발음이 같은 소리가 나기 때문에 외우기 쉬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좋아요. 다음 알파벳은 역시 N인데요, 여러분. 이거 역시 똑같이 니은, 우리나라랑 비슷한 니은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라고 있는데 외울 때는 어떻게 외워요, 여러분? 니은 소리가 난다 라고 외워주시면 조금 더 쉽겠죠? 네, 다음 알파벳은요, 여러분, 조금 중요합니다. 동그라미라고 되어 있는 알파벳인데 발음해 보시면 오랑 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오도 아니고 어도 아니고 그 중간 소리가 난다라는 뜻인데 사실상 한국어에는 없는 발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주의해야 할 점이 입 크게 벌리기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알파벳을 발음할 때는 하고 입을 크게 벌려주시면 됩니다. 이 알파벳은 오도 아니고 어도 아니고 그 중간 발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발음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알파벳은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다 별표를 칠게요, 여러분. 그래서 오, 어 발음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나중에 이 알파벳은 어떤 자음이 올 때는 오 발음이 나기도 하고요. 어떤 자음이 올 때는 어 발음이 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 부분 여러분 책 교재 같이 보고 하실 텐데 별표 쳐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발음 읽어볼게요. 네, 좋아요. 다음 알파벳 동그라미인데 여기 보시면 모자 같은 게 씌워져 있네요, 여러분. 이번에는 발음이 완전한 오 발음이 됩니다. 방금 앞에서 동그라미 발음을 했을 때는 오랑 어 사이 발음이라고 했는데 모자가 씌워져 있으니까 완전한 어떤 발음으로 변했어요? 오 발음으로 되어 있어요. 이 발음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쵸, 완전한 오 발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보면 또 똑같은 동그라미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뭐가 붙어 있죠, 여러분? 이렇게 컴마처럼 돼지꼬리처럼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 알파벳은 여러분 어떤 발음이 나요? 어 발음이 난대요. 이거는 그냥 따로 이름이 없고 우리가 부르기 쉽게 돼지꼬리 아니면 컴머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옆에 돼지꼬리가 붙어져 있으면 어떤 소리가 나요? 어 발음이 납니다. 자, 아까 전에 우리 맨 앞에서 공부를 했을 때 어떤 알파벳이 어 발음이 난다고 했는데 어떤 건지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A 위에 모자 있는 게 어 소리가 났어요. 그러면 A 위에 모자 있는 거랑 동그라미 옆에 돼지꼬리 달린 거랑 전부 다 어떤 소리가 나요? 어 소리가 난다고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다시 정리하면 동그라미가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동그라미 위에 모자 있고 돼지꼬리 달린 거 구분을 한다면 자, 동그라미는 어 발음이 나고 위에 모자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외워요? 오 라고 하고 옆에 돼지꼬리 달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외워요? 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죠. 정리가 좀 되셨나요? 자, 다음 보시면은 P가 나왔네요. P인데 베트남에서는 어떤 소리가 나요? 뻐라고 있는데요. 뻐. 이것은 쌍비읍 소리가 난다 라고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뻐. 네, 좋아요. 다음 Q 발음이 나왔어요, 여러분. 자, Q는 베트남에서 꾸이라고 한대요. 발음을 꾸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얘는 어떤 소리가 나요? 쌍기역 소리가 난대요. 자, 아까 전에 쌍기역 소리 나는 게 두 개 더 있었죠? 뭐였었죠, 여러분? C랑 K. 그쵸? C랑 K도 쌍기역 소리 나는데 Q도 쌍기역 소리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쌍기역 소리 나는 건 총 몇 개예요? 베트남어 알파벳에서 3개가 됩니다. 그래서 C랑 K랑 Q는 전부 다 어떻게 외워요? 쌍기역 소리가 나요 라고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알파벳 보면 또 북부랑 남부랑 나눠져 있네요, 여러분. 북부가 어디라고 했죠, 아까 전에? 그렇죠, 북부는 하노이, 남부는 어디예요? 호치민이요. 어디가 수도라고 했죠, 여러분? 북부 하노이가 수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북부 발음과 남부 발음으로 나누어진다 얘긴데 북부에서는 어떤 소리가 나요? z라고 하고 남부에서는 r라고 한대요. 자, 북부에서는 지읒 소리가 나고 남부 호치민에서는 리을 소리가 나는데요. 조금 헷갈린 게 뭐냐면 아까 L
부분에서 L도 리을 소리가 난다고 했어요. 자, 얘도 리을 소리 나고 R 발음도 남부에서는 리을 소리가 나는데 구분을 어떻게 할 거냐면 R 같은 경우는 리을 발음이 조금 더 굴리게 발음을 합니다. 로이, 라 이런 식으로 L보다 조금 강하게 라고 소리를 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교재랑 같이 공부를 하실 텐데 이 발음 부분에 나중에 나 호치민 갈 거예요 한다면 남부 발음 옆에 리을이라고 적고 강하게 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부 하노이 쪽으로 갈 거예요 한다면 지읒 발음 그대로 the 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같이 발음 한번 해볼까요? 북부에서는 the 남부 호치민에서는 라고 발음을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알파벳 볼게요. 여러분 S입니다. S는 발음이 써라고 한대요. 써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시옷과 쌍시옷이 섞이는 발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옷이랑 쌍시옷 사이 발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써. 그런데 S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약간 바람 새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라고 시옷과 쌍시옷 사이에 그리고 바람 새는 소리라고 외우면 조금 더 쉽게 학습을 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네, 좋아요. 다음 알파벳 T입니다. 이 알파벳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세요, 여러분. T는 베트남에서 떠라고 발음을 한대요. 티귿이 아니에요. 베트남에서는 여러분 쌍디귿이라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T는 쌍디귿 발음이 납니다. 자, 이 부분 중요하니까 별표 치고요. 다음 알파벳 볼게요. 또 모음이 나왔어요. 모음. U는 베트남에서 어떤 소리가 나요? 우 소리가 난대요. 우. 완전한 우 발음이에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우. 네, 좋아요. 자, 다음 알파벳을 보면 U인데 또 옆에 돼지꼬리 같은 게 달려있네요, 여러분. 돼지꼬리가 달리면 뭘로 변해요? 으로 발음이 변합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는 우라고 하고 옆에 컴마같이 돼지꼬리가 달렸어요. 그럼 뭘로 변해요? 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모음이라도 옆에 어떤 특수 기호가 달려있는지 꼭 자세히 봐야겠죠. 다시 한번 발음해볼게요. 이거 아무것도 없으면 뭐라고요? 우. 그쵸? 좋아요. 자, 다음. 자, 부입니다, 여러분. 발음해 보시면 버라고 적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외우시면 영어 부위 발음이랑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위치아를 아랫입술에 갖다 대고 라고 할 거예요. 이것은 이 알파벳과 헷갈릴 수 있어요. B 알파벳은 비읍 소리가 난다 라고 외우고 V는 영어 발음과 동일하게 V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버라고 안 읽고 어떻게 읽을 거예요? 떨림이 있게 읽어줄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좋아요. 다음 알파벳 X입니다. X는 발음이 써라고 한대요. 그럼 아까 뭐랑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S랑 구분을 할 수 있겠죠. S는 시옷과 쌍시옷 사이 소리를 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얘 X 같은 경우는 뭐예요? 완전한 쌍시옷 소리가 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베트남어로 안녕하세요가 뭐죠, 여러분? 신짜오죠. 그 신짜오 할 때 나오는 알파벳이 바로 X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구분을 할 때 얘는 완전한 쌍시옷 소리가 나서 라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다음 모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모음과 구분을 해야 할 텐데요. 아까 I 같은 경우는 이라고 하지만 얘는 길게라고 했어요. 길게라고 했는데 Y로 나와 있는 부분은 어떻게? 짧게 발음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 하고 길게 했다면 얘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 하고 짧게 발음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거랑 이거 구분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알파벳은 이 길게 해줄 거고요. Y는 이 하고 짧게 발음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알아보기 쉽게 베트남어 모음 정리 한번 정리해봤어요. 자, 다시 A는 어떻게 발음을 한다고 했죠? 길게 해줄 거고요. A 위에 접시 같은 거 달렸어요. 그럼 어떻게? 짧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A 위에 모자 같은 거 달려있네요. 이건 어떻게 발음해줘요? 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되겠죠. 알아보기 쉽게 여기다 적을게요. 여러분도 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얘가 짧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있는 거 얘는 어떻게 발음을 해줘요, 여러분? 입 찢어서 발음을 한다고 했죠. 어떻게?
에 하고 발음을 해주고 위에 모자가 얹어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입 모아서 에 하고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밑에 있는 거 방금 했던 거예요. I는 어떻게? 이 길게 발음을 해주고 Y는 이 하고 짧게 발음을 해줄 거예요. 동그라미 친 부분이 여러분 짧게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얘 아까 전에 제가 동그라미 치라고 했죠. 발표하라고 그랬죠. 얘는 무슨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난다고 그랬어요. 오도 아니고 어도 아니고 그 중간 발음이라고 했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약간 좀 어로 들리기도 하죠, 여러분. 그 다음 밑에 있는 거, 옆에 있는 거, 얘는 어떤 소리가 나요? 동그라미 위에 모자가 얹어 있으면 완전한 오 발음을 한다고 했죠? 같이 읽어볼게요. 그쵸? 그 다음 동그라미 옆에 돼지꼬리 같은 게 달렸어요. 얘는 어떤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난다고 했죠? 그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좋아요. 마지막, 이 알파벳은 무슨 소리가 나죠, 여러분? 우라고 했었어요. 우라고 했는데 옆에 돼지꼬리 같은 게 달렸으니까 어떻게 변해요? 발음이 으로 변한다고 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좀 발음 정리가 되셨나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복자음과 끝자음을 나갈 겁니다. CH라는 알파벳은요, 여러분, 앞에 올 경우는 쌍지읒, 뒤에 올 경우는 북부랑 남부랑 나누어져 있네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쵸? 자, 여기 알파벳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어를 베트남어로 읽을 건데 CH가 맨 앞에 왔어요. 그러면은 무슨 소리가 난대요? 쌍지읒 소리가 난대요. 자, 그리고 방금 우리 모음 배웠죠? A는 무슨 소리가 나죠? 아 소리가 난다고 했어요. 그리고 CH가 뒤에 온대요. 이 소리예요. 단어 맨 뒤에 온다면 북부에서는 어떻게 소리를 해요? 이구로 되고 남부 호치민에서는 어떻게 해요? 기역으로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발음이 나겠죠. 그래서 앞에 올 때는 쌍지읒, 뒤에 올 때는 익 혹은 기역으로 받침이 된다라고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단어 적었으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 어떻게 읽어요, 여러분? 짝이 되겠죠. 그럼 남부 호치민 사람들은 어떻게 읽겠어요? 짝 이렇게 읽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다음 알파벳 볼게요. 다음 알파벳 GH는 여러분 우리말 기역과 비슷한 발음이다 라고 했어요. 앞에서 배운 기역 알파벳 소리 나는 게 하나 더 있었죠. 어떤 알파벳이죠? 그쵸, G 알파벳 있었죠? 얘랑 얘는 어떤 소리가 나요? 우리나라 기역과 비슷한 발음이다 라고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알파벳 볼게요. 이번에도 또 G가 나왔네요, 여러분. GI인데 북부랑 남부랑 또 나누어집니다. 북부 하노이에서는 여러분 Z 하고 지읒 소리가 나고요. 남부 호치민에서는 여 하고 또 이응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총 정리를 해보면 앞에서도 그렇지만 북부 쪽에서는 전부 다 지읒 소리가 나고 남부 호치민 쪽에서는 전부 다 이응 소리가 난다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죠. 앞에 있는 거랑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앞에 있는 거에서는 D와 R이 전부 다 지읒 소리가 났습니다. 이것까지 앞에서 이게 전부 다 지읒 소리가 났고요. 남부 호치민에서는요. 얘와 얘가 이응 소리가 났어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좀 적으면 정리가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GI는 북부에서는 Z, 남부에서는 여라고 나누어서 발음을 한다라고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KH 발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알파벳 같은 경우는 기역이라고 발음을 해주래요. 그러니까 아까 K는 쌍기역 소리가 났고 KH는 어떻게? 기역이 난다, 기역 발음이 난다 라고 외워주시면 편하겠죠. 그렇죠? 같은 K랑 KH이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K는 쌍기역, KH는 기역이라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알파벳은요, 여러분, NG입니다. NG도 뭐가 되게 많이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앞에는 응 소리 나고 뒤에는 이응 소리가 나는데요. 일단 이 부분만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단어를 적을 겁니다. NG가 앞에 오면 응 소리가 나고요. A는 아까 무슨 소리 났죠, 여러분? 그쵸? 아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NG가 맨 뒤에 왔더니 무슨 소리가 된대요, 여러분? 받침 이응이 된대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읽어요? 낭 하고
발음이 되겠죠. 그래서 NG가 앞에 오면은 응, 맨 뒤에 오면 받침으로 이응이 된다라고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보면은 여기 미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반드시 볼에 바람을 넣어주래요. 이 부분은요, 여러분. 자, 교재 페이지 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ONG 예를 들어서 앞에다가 자음 하나만 넣어 볼게요. C라는 자음을 넣을 겁니다, 여러분. C가 아까 전에 무슨 소리 났었죠? 쌍기역 소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동그라미는 O 소리가 나고요. NG가 맨 뒤에 왔어요. 자, 그러면 NG가 맨 뒤에 왔으면 우리가 배운 그대로 한다면 이응이 돼야 하는데 ONG라는 모음 3개가 붙어지면 이응이 아니라 미음으로 발음이 됩니다. 이게 왜 미음으로 되냐면요. 볼에 바람을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배운 대로 한다면은 꽁이 되겠죠. 꽁. 그쵸? 그런데 ONG가 합쳐지면 볼에 바람을 넣어서 깡, 깡, 깡 하고 미음 받침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 페이지 18페이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깡, 깡, 깡. 볼에 바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받침도 미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NG는 앞에 오면 응, 뒤에 오면 받침 이응이 되지만 꼭 예외인 거가 몇 개 나와 있어요. 18페이지에 참고하시고 ONG가 되면은 볼에 바람을 넣어서 미음 받침이 된다라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이 꼭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세요. 자, 다음 NGH입니다, 여러분. NGH는 NG와 비슷하게 응 발음을 합니다. 이 많은 분들이 H가 히읗 소리 나니까 응희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응희 아니고요. NG랑 NGH랑 같은 소리가 난다. 그래서 어떻게 외워요? 그냥 응으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NH 알파벳입니다, 여러분. NH도 앞, 뒤 나누어져 있는데 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어로 한번 볼게요. 자, NH는 니라고 발음을 하는데 뒤에 보면 모음 추가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NH는 니은 소리가 납니다. 니은 소리가 나는데 뒤에 모음에 따라서 모음이 추가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니은 소리하고 A는 아 소리가 나서 원래대로 하면 나로 읽어야 하는데 모음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나가 아니라 냐로 발음을 읽어줍니다. 자, 이것은 NH 뒤에 어떤 모음이 나와도 전부 다 똑같아요. 자, 그럼 이 단어 같은 경우는 냐, 냐 라고 읽어주겠죠? 다른 모음을 한번 넣어볼게요. NH 뒤에 이 모음을 넣어볼게요, 여러분. 니은 소리 나고 이 모음 무슨 소리가 났었죠? 에 소리가 났었죠? 그런데 그러면 네라고 읽어야 하는데 모음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네가 아니라 어떻게 읽어요? 녜가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다른 단어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NH가 니은 소리 나고 A는 아 소리가 나요. 맨 앞에 오면은 니은 소리가 나는데 맨 뒤에 오면은 뭘로 바뀌어요, 여러분? 인으로 된대요. 자, 그러면 나인이 아니고 NH가 나왔으니까 모음이 추가가 돼서 어떻게 읽어요? 냐인, 냐인으로 읽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북부에서는 인으로 하는데 남부 호치민에서는 어떻게 해요? 받침이 그냥 니은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북부 하노이 사람들은 냐인으로 읽고 남부 호치민 사람들은 냔 하고 읽는다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자, 이거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냐인, 냐인. 호치민 사람들은 냔, 냔 이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NH 같은 경우는 여러분 모음 추가가 있다라고 이 부분을 외워서 발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알파벳은 PH인데요, 여러분. 이거 많은 분들이 피읍으로 알고 계시는데 피읍 아니에요. 뭘로 외우실 거냐면은 영어 F 발음 그대로 할 겁니다. 혹시 여러분 베트남어로 쌀국수가 뭔지 아시나요? 그쵸? pho죠, pho. 베트남어로 쌀국수는 많은 분들이 pho로 알고 계실 텐데 정확한 발음으로 하면 pho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읍이 아니라 F 발음 그대로 살려서 pho, 쌀국수 생각하면서 외워주시면 더 쉽게 외워질 것 같아요. PH는 F 발음 그대로 외워줍니다.
자, 다음 이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TH는 티귿 발음이 납니다. 아까 왜 중요하다고 했냐면 T는 베트남어에서 쌍디귿 소리가 나고 TH가 티귿 소리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중에 외울 때 여러분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이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T는 쌍디귿, TH가 티귿 소리가 난다. 이 부분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따로 정리를 하고 별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TR이에요. 또 TR이에요. 자, 방금 했던 거는 T는 쌍디귿 소리 나고 TH는 티귿 소리가 나는데 이번에 TR은 무슨 소리가 나요, 여러분? 쌍디귿 소리가 난대요. 그러니까 T가 나오더라도 뒤에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지게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할 거예요, 여러분. T는 쌍디귿 소리 나고 TH는 티귿 소리 나고 TR은 무슨 소리 나요, 여러분? 쌍디귿 소리가 난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 드디어 성조를 들어갈 거예요. 베트남어는 성조가 몇 개? 6개의 성조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거 보시면은 이거 여러분 알파벳 공부했으니까 같이 읽어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나하나 밑줄 긋고 여러분이 연습 같이 할 거예요. 자, 이 알파벳 같은 경우는요. 타인, 응앙이라고 읽습니다. 자, 타인응앙이 뭐냐면 여기서 응앙이 성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1성, 2성, 3성, 4성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베트남에선 응앙성조, 싹성조하고 성조 이름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타이는 성조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타잉앙이 무슨 뜻이냐면은 응앙성조라는 뜻입니다. 자, 보면 여기 그림을 보면은 솔이라고 적혀 있어요. 베트남에서는 항상 기준이 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 음에서 솔 기준을 맞춰서 발음을 할 텐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여자니까 음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내 음에 맞춰서 내 음 기준으로 솔 기준으로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솔 기준으로 어떻게 발음을 할 거냐면요. 솔에서 쭉 길게 발음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 알파벳 같은 경우는 응앙성조, 이 성조에 대한 이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음을 해줄 때는 타잉앙, 타잉앙, 타잉앙 하고 발음을 해줄 겁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앙, 앙, 솔 위치에서 쭉 길게 발음을 해준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앙, 앙. 네, 좋아요. 그러면 응앙성조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타잉앙, 타잉앙, 타잉앙이 되겠죠. 그래서 베트남어로 할 때 항상 기준은 솔이다라고 머릿속에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뭐예요? 다음 성조는 싹이라는 성조입니다. 싹. 자, 앞에 타이는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여러분. 타이는 성조라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 올라가는 성조 이름이 싹 성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솔 기준에서 앞에 서 있던 성조는 nga 하고 솔 길게 해줬다면은 이 성조 같은 경우는 부드럽게 올려가면서 발음을 해줄 겁니다. 항상 기준은 솔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타인, 앞에 타인 헷갈리니까 적을게요. 타인 싹 한다면은 앞에 부분에선 타잉앙이라고 했다면 이 성조 같은 경우는 타인 싹 하고 뒷부분을 살짝 올려주는 게 좋겠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싹 성조는 타인 싹, 타인 싹 하고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다음 성조를 볼게요. 이번에는 여러분 내려가는 성조예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 알파벳 한번 읽어볼까요? 이 알파벳은 후이엔이라고 합니다. 여기 앞에 헷갈리니까 여러분 타인 적을게요. 타인은 성조라는 뜻이고 웬이라는 성조입니다. 자, 보시면 앞에 있는 성조들은 nga 하고 길게 쭉 길게 발음을 해줬고 그 두 번째 성조는 싹 하고 짧게 올려주었어요. 자, 그런데 이 성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려가 있어요. 항상 기준은 솔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는 솔보다 더 낮은 음으로 되어 있죠. 이 성조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우울하게 쳐집니다. 그래서 발음을 할 때도 호옌 하고 점점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음이 처음부터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길게 쭉 뻗어줄 겁니다. 같이 한번 발음해 볼게요. 호옌, 호옌, 호옌. 조금 우울하죠, 그렇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호옌 성조는 어떻게 읽어요? 타이웬, 타이웬, 타이웬 하고 길게 뻗어줍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다음 성조 볼게요.
다음 성조 여러분 허이 성조인데 북부라고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북부랑 남부랑 나눠지겠네요. 그쵸? 북부 하노이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발음을 해요? 여기 화살표 그대로 발음을 해줄 거예요. 알파벳은 허이라고 읽어줄 겁니다. 허이. 자, 그러면은 이 화살표 그대로 읽는다면 어떻게 읽을까요? 허이, 허이, 허이 하고 조금 음이 높아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허이, 허이, 허이. 그쵸?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 남부 발음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똑같이 여기 허이 할게요. 허이라고 적고 아까랑 보니까 조금 표시가 다르게 되어 있죠? 남부 호치민 아랫지방에서는 여러분 이 알파벳을 허이, 허이, 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남부지방 나 호치민 갈 거예요 하시는 분들은 허이 발음할 때 약간 뭐 생각하면 되냐면 둘리 생각하면 돼요. 맨날 둘리가 뭐 하고 다니죠 여러분? 허이 허이 하고 다니죠? 그거랑 똑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남부 호치민에서는 허이 허이라고 합니다. 북부지방에서는 음이 조금 높았다면 남부지방에서는 어때요? 음이 조금 낮죠? 허이 허이 해서 이 성조만 북부랑 남부 나누어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성조입니다. 다음 성조는 응아 성조라는 성조예요. 응아 성조예요. 자, 이 부분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이 성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두 번 꺾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성조 같은 경우는 응아가 아니고 두 번 꺾어서 응아아, 응아아, 응아아 하고 화살표가 완전 위로 올라가 있죠. 6개의 성조 중에서 이 음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 번 꺾어서 응아아, 응아아, 응아아 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 조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쑥스러워 하시는데 이 알파벳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음이 가장 높아요. 다시 한번 발음해 볼게요. 응아아, 응아아, 응아아. 그쵸? 두 번 꺾어서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성조예요, 여러분. 마지막 성조는 낭성조라는 낭성조입니다. 자, 보시면 다른 알파벳들은 전부 다 모음 위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성조만 모음 아래에 성조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6개의 성조 중에서 음이 가장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조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화살표가 아래로 딱 낭떠러지로 떨어져 있어요. 눌러주듯이 떨어지듯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알파벳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낭, 낭, 낭. 그쵸? 떨어지죠, 아래로. 낭. 그러면은 타인, 성조까지 합해서 문장을 읽어볼게요. 어떻게 읽어요? 타인낭, 타인낭, 타인낭 하고 음이 완전히 떨어지겠죠.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총 6개의 성조를 배워봤는데 첫 번째 거 응앙성조 발음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응앙성조는 어떻게 읽어요? 소울 기준으로 앙, 앙으로 읽고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부드럽게 올려줍니다. 싹, 싹. 자, 그 다음 성조는 어떻게 해요? 내려요. 우울하게, 굉장히 우울하게 어떻게 내려요, 여러분? 웬, 웬, 웬. 그쵸? 그 다음 이거는 북부랑 남부랑 나눠진다고 했어요. 북부에서는 허이, 허이. 약간 조금 음이 높고 남부에서는 허이, 허이. 둘리 생각해 주라고 했어요. 그 다음 이거는 어떻게 외우라고 했죠, 여러분? 두 번 꺾어서 응아아, 응아아, 응아아 라고 발음을 해 주었고 마지막은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른 성조와 달리 모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발음을 해줄까요? 낭떠러지 떨어지듯이 낭, 낭 하고 발음을 해줍니다. 자, 보면 예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시 단어를 한번 볼게요. 자, 응앙성도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기호가 없습니다. 위에 아무것도 표시를 해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전부 다 마로 한번 읽어볼 거예요. 첫 번째 단어 어떻게 읽어요? 성조 마, 마, 솔 기준으로 쭉 길게 읽어주면 되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마, 마. 그러면 두 번째 거 같은 거 싹 성조 올라가니까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부드럽게 마, 마, 마 하고 올려주면 되겠죠. 반대로 자 이거는 내려가는 성조예요, 여러분. 마 하고 올렸다면 이번에 솔 기준으로 쭉 길게 내릴 겁니다. 어떻게 읽어요? 마, 마, 마 하고 내려줍니다. 자, 다음 이거는 어떻게 읽어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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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꺾이는 성조로 발음을 해주시면 되겠죠. 다음 성조가 조금 문제예요. 이거는 두 번 꺾어서 발음을 해준다고 했어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여러분? 마, 마, 마. 6개의 성조 중에서 가장 음이 높다고 했어요. 무조건 두 번 꺾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 마.
자, 다음 마지막. 여러분 이거 점 찍는 성조. 이건 어떻게 읽어요? 낭떠러지로 떨어지듯이 마. 남자분들은 저보다 더 낮게 음을 하실 수 있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마. 됐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 성조가 끝났습니다. 성조는 여러분이 꼭 복습을 해주시고 이번에는 베트남어 여러분 가장 중요한 호칭 표현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호칭 표현. 먼저 할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여러분. 할아버지는 어떻게 읽어요? 엉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음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볼에 바람을 넣었죠? 이것은 아까 전에 ONG가 나오면은 미음 받침으로 변한다 라고 했어요. 이거 페이지 18페이지 참고하시라고 했죠. 그래서 할아버지는 하고 볼에 바람을 넣어줍니다. 자, 꼭 할아버지란 뜻이 아니고 회사에서 직급이 높으신 분들도 전부 다 이라고 해요. 그 다음 중년 남성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아저씨겠죠? 아저씨는 막 혹은 주라고 합니다. 성조가 올라가 있는 성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막 혹은 주. 자, 옆에 보면은 오빠, 형이라고 했어요. 자, 이 단어는 어떻게 읽어요? 아인 이라고 합니다. A는 아 소리 나고 NH는 인으로 끝나죠? 아인이라고 할 거예요. 자, 베트남에서 가장 기본적인 주어로는 이 아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남자는 아인이라고 할 거예요. 자,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여자예요, 여러분. 할아버지는 엉이라고 했다면 할머니는 마 내려가는 성조예요, 여러분. 마라고 합니다. 역시 직급이 높은 여성분에게는 바라고 호칭을 합니다. 그 다음 옆으로 넘어가면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중년 여성, 아주머니, 아줌마라는 뜻도 있고 저처럼 여자 선생님한테는 꼬라고 발음을 합니다. 제 이름이 여러분 민기예요. 그러면 민기 선생님 한다면 이 주어를 붙여서 어떻게 할까요? 꼬민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꼬는 중년 여성 아주머니라는 뜻도 있고 여자 선생님이라는 뜻도 됩니다. 자, 다음 언니 누나라는 뜻이에요. 오빠는 아인, 여자한테는 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낭성조가 있죠. 여러분 낭떠러지 있는 성조 주의하면서 다시 읽어볼까요? 지. 그래서 베트남에서 가장 기본적인 주어로는 남자는 아인, 여자는 지라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아까 여자 선생님은 꼬라고 했어요. 여자 선생님은 꼬, 남자 선생님한테는 더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제 이름이 민기였으면 민기 선생님 한다면 꼬민기가 되겠는데 만약에 제가 남자였어요. 그렇다면 더이 민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자 선생님은 꼬, 남자 선생님은 더이라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다음 여기 이 단어, 이 주어 조금 중요해요, 여러분. M이라는 주어인데 M은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 칭하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동생들한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에서는 나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한테도 M이라는 주어를 쓰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보면 나 자신을 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의 이름을 할 때도 M이라고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저는 제가 하고 존칭어로 상대방에게 얘기를 하고 싶으면 M이라고 하고 혹은 나보다 나이가 어려요. 그렇다면 그 상대방을 M, 내가 그 사람한테 M이라고 칭할 수 있다라고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옆에 보시면 나라는 단어가 또 있긴 합니다. 나는 또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M, 또이, 나 자신을 가리킬 때는 또이 해도 되고 M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밑에 보시면 아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3개나 단어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빠는 보 혹은 마 혹은 짜라고 합니다. 3개 중에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옆에 엄마 한번 볼까요? 엄마는 매 혹은 마라고 합니다. 매, 마 둘 다 사용해도 상관없는데 여기서 여러분 베트남어에서는 부모님이란 단어가 따로 없고 부모님을 모매라고 해요. 모매. 그렇기 때문에 아빠는 보, 엄마는 매 이렇게 외우면 쉽겠죠? 다시 한번 발음 읽어볼까요? 모매. 네, 좋아요. 자, 마지막 여러분 당신, 친구라는 뜻이 있대요. 이 반이라는 주어가 앞으로 우리 학습을 하면서 계속 나오게 될 텐데 반은 친구라는 뜻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또이, 너 할 때는 반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남자 여자 상관없이 당신은 이라고 표현할 때 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반은 여러분 뜻이 두 개예요. 당신도 되고 친구도 됩니다.
그런데 옆에 보면 여러분 거우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거우도 무슨 뜻이냐면은 너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친한 친구 관계일 때 거우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또이, 너는 go라고 발음을 해주면 되겠죠. 이거는 친구 사이에 쓰는 문장이에요. 쓰는 호칭이에요. 자, 다음 어린이, 조카, 손녀 뭐 되게 많아요, 여러분. 이 단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단어는 짜오, 짜오, 짜오라고 합니다. 짜오는 여러분 가족 관계에서 조카, 손녀, 손자 전부 다 뜻이 되고요. 혹은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10살 미만의 어린 아이들을 전부 다 짜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 옆에 단어 보면 여러분 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건, 건. 그쵸? 이 단어 또한 어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짜오랑 건은 전부 다 어린이, 어린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건 같은 경우는 자녀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부모님이 우리 아이들을 부를 때 누구누구야, 뭐 민기야, 뭐 혜리나 이렇게 부르잖아요. 베트남에서는 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이들을 부를 때 건 이렇게 부른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건은 자식, 자녀라는 뜻도 있고 어린아이를 보고 건이라고 호칭을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 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쫌따랑 쫌또이가 나와 있는데 발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쫌따, 쫌따. 옆에 있는 거 쫌또이, 쫌또이. 자, 둘 다 우리인데 여기 보면 청자 포함, 청자 불포함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청자 포함은 무슨 뜻이냐면 듣는 사람이 모두 다 포함이 될 때, 내가 상대방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상대방이 내가 얘기하고 있는 주어에 모두 포함이 될 때는 쫌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쫌또이는 청자 불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대방이 포함이 안 될 때 쫌또이를 사용합니다. 너무 어렵죠,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상대방한테 이 방 안에 총 5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 친구에게 우리 같이 커피 마시러 나갈까? 라고 한다면 나머지 4명은 포함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쫌또이를 씁니다. 그러면 제가 이 방 안에 5명이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5명 모두 다 커피 마시러 나가자 라고 한다면 듣는 이가 모두 다 포함이 되니까 무슨 단어를 사용하겠어요, 여러분? 쫌따를 사용하겠죠? 이거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 부분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우리는 쫌따, 청자 불포함인 단어는 쫌또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베트남어 알파벳이랑 성조랑 호칭까지 배웠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할 거고 우리는 1강에서부터 제대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